보통 초등학생 때 우리가 배우는 양치법이 회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치법을 평생 쭉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잇몸이 좀 약해졌다, 치주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 더 추천되는 방법이 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잇몸이 안 좋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잇몸 건강 중심 양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는 24년차 치과의사 유경쌤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회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회전법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을 대고 말 그대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칫솔을 대고 회전을 시키고 대고 회전을 시키고, 보통 한 자리에서 한 번만 하고 지나가시진 않겠죠? 한 자리에서 10번 정도 하고 한 1, 2cm 정도 이동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회전을 10번 정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쭉 해나가는 게 바로 회전법이에요. 이 회전법은 좀 쉽고 간편하게 치아의 겉표면을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굉장한 단점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칫솔을 댔을 때 칫솔이 치아와 치아 사이 틈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칫솔이 좀 많이 낭창낭창 부드러운 칫솔 모를 가졌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좀 쏙쏙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빳빳한 칫솔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는 전혀 닦이지 않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법은 잇몸이 아주 건강한 경우 10대, 20대에는 충분한 칫솔법이지만, 중장년층 잇몸이 좀 나빠지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양치할 때 피가 난다 하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유지를 좀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치과에서 이미 잇몸병이 좀 생기셨네요, 풍치가 있으시네요 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는 이 바스법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 바스법은 어떤 걸까요? 바로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에 45도로 일단 딱 갖다 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칫솔을 움직이지 않아요. 칫솔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마모가 제일 심한 칫솔법이 되기 때문에, 칫솔을 갖다 댄 후에는 정말 손목의 진동만을 이용해서 제자리에서 덜덜덜덜 떤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처음 해보시면 양치가 되는 거야 싶으시겠지만, 굉장히 잇몸 마사지도 되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45도로 갖다 대고 칫솔을 제자리에서 진동을 준다. 한 10회 정도 진동을 주고, 치아 하나만큼 이동해서 다시 10회 정도 진동을 주고, 치아 하나만큼 이동해서 10회 정도 진동을 주는 방법이 바로 바스법이에요. 이 방법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열구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저는 보통 그걸 이불을 덮고 있다라고 잘 표현을 하는데, 그 이불 속을 닦는 거죠. 잇몸은 덮여 있는데 닦아야 하지만 잇몸 때문에 칫솔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이렇게 45도로 갖다 대고 진동을 주게 되면 칫솔 모의 끝부분 제일 끝단이 열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있는 프라그들을 싹싹 제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숨어있는 프라그를 제거하다 보니 이제 잇몸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바스법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칫솔이 여기에 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닦고 있는 거야? 그냥 손만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바스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더 깨끗하게 닦아야지 라고 치아를 너무 꾹 누르면서 힘을 주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치경구라고 이 치아의 목 부분에 마모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닦으려고 하는 목표는 치아와 잇몸 경계에서 좀 더 잇몸 쪽으로 닦아야 되고, 바스법에 적합한 칫솔은 칫솔 모가 좀 부드러운 게 필수예요.
너무 빳빳한 칫솔모로는 절대 바스법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시중에서 파는 칫솔모 중에 미세모, 초극 미세모 이런 이름이 붙은 것들, 아주 부들부들한 것들을 이용해서 닦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칫솔의 끝단이 이렇게 일자로 생긴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끝단이 볼록하게 생긴 것들은 끝부분만을 이용해서 닦는 바스법에는 그닥 적합하지가 않고요. 칫솔 헤드라고 하는 이렇게 모가 심겨져 있는 부분은 너무 큰 칫솔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치아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덮을 만큼 좀 작은 칫솔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칫솔을 고르는 것도 좀 까다로운 일이 되시겠지만 내 잇몸을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동 칫솔을 이용한 바스법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전동 칫솔 중에 칫솔 모양이 아니고 칫솔이 동그랗게 생긴 전동 칫솔들이 있어요. 그 칫솔 이렇게 회전하면서 닦는 전동 칫솔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바스법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동 칫솔을 쓰면서 바스법을 쓰고 싶다 할 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음파 칫솔이에요. 음파 칫솔은 보통 이름에 소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는 초음파거든요. 음파인데 좀 더 파장이 극상위인 초음파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건데 실제 가정용으로 작은 기기에서는 초음파의 진동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음파의 진동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음파 칫솔은 모양이 보통 일반 칫솔과 똑같은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치아 면에 45도로 대고 손을 떨림이 없이 음파 진동 자체로 바스법을 재현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전동 칫솔을 이용해서 바스법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음파 칫솔을 사용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실 바스법은 손의 진동을 이용하면서 이제 불편한 부분의 강도를 조금 조절한다거나 깊이감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칫솔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내가 이미 전동 칫솔을 잘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피가 나거나 했을 때만 일반 칫솔을 이용한 바스법을 며칠간 사용해 주셔서 구강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바스법만을 썼을 때 저도 조금 느끼는 답답함이라고 한다면 치아 면을 잘 못 닦는다, 개운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회전법과 바스법을 합친 모디파이드 바스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스법을 먼저 하기 위해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로 칫솔을 대고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진동을 주는 바스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 치아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전법을 하듯이 쓸어 올리는 거죠. 만약에 바스법을 좀 더 쓰면서 이렇게 덜덜 떨고 회전, 덜덜 떨고 회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특별할 게 없이 바스법에서 마무리를 칫솔을 돌려서 마무리를 한다. 이 방법이 바로 회전법과 바스법을 합한 방법이 되겠어요. 실제 이 모디파이드 바스법이 환자들에게 설명드릴 때 바스법이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렇게 닦으세요 라고 설명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특히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치주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임플란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칫솔의 각도를 이용한 진동에 회전을 이용해서 치명까지 잘 닦아줄 수 있어서 사실 칫솔질의 끝판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잇몸에 좋은 양치법인 바스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다 한 가지 방법, 같은 방법으로 양치를 하는 것이 정답은 절대 아니거든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양치질하는 방법, 칫솔의 종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과 더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바스법은 제가 정말 강추드리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잇몸이 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잇몸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미소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스마일!